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과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생산자동화 기능사 18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을 작성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18번 과제에 대한 3D 부품은 그림과 같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매트릭에 iso.idw를 선택한 다음 작성을 클릭합니다. 도면이 열리면 중심마크, 표제란, 수험자 정보 등은 앞 시간에서 많이 설명하였으므로 오늘은 바로 건너뛰고 도면 배치 작업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관리에 스타일 편집기까지 모두 설정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자, 완성된 도면을 그린 것 같습니다. 자, 18번 과제도 보면 단면선은 따로 없으므로 정면도부터 모두 한꺼번에 배치할 수 있겠습니다. 뷰 배치 메뉴에 기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림은 평면도 모양이므로 뷰 큐브의 아래쪽 부분을 회전시켜서 정면도 모양으로 모양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정면도의 위치를 잡고 평면도가 배치될 지역으로 마우스 커서를 옮기면 수문선이 따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적절한 위치가 선택되면 평면도를 클릭해주고 그 다음 우측 면도로 오른쪽 위치로 적절한 위치를 한번 클릭해주고 그 다음 대각선 위로 올려서 등각투상도를 클릭하여 배치한 다음 여기에서는 수문선이 필요하므로 은선을 나타낸 상태로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등각투상도는 더블 클릭하여 음영 처리해도 상관없습니다. 음영 처리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작업은 해칭이 있을 경우 첫 번째로 해칭을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정면도를 보면 가운데 슬롯 부분이 부분 단면도로 해칭되어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면도를 선택을 해주고 스케치 시작을 클릭하겠습니다. 선택한 다음 스플라인 선 아래에 있는 스플라인 제어 꼭지점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둘러싸는 스플라인을 적절하게 스케치해 줍니다. 그래서 폐곡선이 이루어지도록 스케치를 해줍니다. ESC를 클릭하면 조절점을 이용해서 스케치 선의 모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뷰 배치에 브레이크아웃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정면도를 클릭합니다. 자, 이 파단선에 스케치한 영역이 이 가운데 평면도의 가운데 부분을 지나가면서 단면도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성점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등각투상도에서 이 특성점을 클릭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평면도에서 정확한 위치 지나가는 점을 한 점을 클릭해주고 확인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해칭선이 나타나는 것이 보여집니다. 혹시 해칭선의 간격이 조금 더 조밀하게 나타나게 하려면 이 해칭선을 더블 클릭해주면 자, 해칭선에 축척이 있습니다. 축척을 0.5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해칭선의 간격이 좀 더 촘촘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블 클릭해보면 해칭선의 각도도 변경할 수 있지만 보통은 45도로 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고로 뷰 배치에서 투영으로
정면도를 대각선으로 투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업한 것은 가운데 이 스플라인으로 스케치한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중간 위치까지 선택을 해서 그 지점까지 들어가서 이 단면선을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단면으로 우리가 여기에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점을 지나가는 위치를 시작점일 때는 다른 도면에서 잘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중심선들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면도에서 보면 이쪽 선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가시성으로 해제하겠습니다. 선 위에서 우클릭하고 가시성을 체크해주면 됩니다. 먼저 주석에서 중심 표식을 선택해주고 원의 가운데 부분을 원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중심선이 살짝 바깥으로 나와도 상관없겠습니다. 바깥 부분도 원의 형태이므로 바깥쪽으로 조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다시 중심 표식으로 홀을 클릭해주고 1.3선으로 연장선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연장시켜주면 됩니다. 일자 중심선을 이용해서 중간점과 중간점을 클릭하고 바깥점 한 점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정면도의 중심선입니다. 중심 표식으로 큰 원의 중심을 표시해주고 일자 중심선으로 중간점과 중간점을 클릭한 다음 바깥쪽이 클릭하면 일자 중심선이 완성됐습니다. 혹시나 대각선으로 이상하게 표시된다면 중심선 이등분을 이용해서 중심선을 입력해도 됩니다. 도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 이 슬롭 부분도 평면도를 보면 중심 원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중심이 그려지는 것이 원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려보면 아마 이렇게 떨어진 점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클릭해주면 중심을 원래는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면에는 없기 때문에 따로 표시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측면도를 보면 수문선들은 모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우클릭하여 가시성을 해제해도 되지만 도면을 더블 클릭한 다음 스타일에서 기준으로부터 스타일 체크를 해제하고 은선 제거를 선택해주면 한꺼번에 수문선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일자 중심선을 이용해서 중간점과 중간점을 선택해서 클릭해주고 위치를 조절점을 ESC 클릭한 다음 바깥쪽으로 조금 이동해주면 됩니다. 이제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먼저 평면도부터 하나씩 입력해 보겠습니다. 길이 치수는 치수를 선택하고 끝점과 끝점을 선택한 다음 입력하면 소수점이 반올림되어서 23mm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텍스트 두 번째 탭에 정밀도 및 공차로 이동하고 1차 단위에서 소수점을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1.1로 변경해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길이 치수 모두 끝점과 끝점 60 이번에는 중심선의 끝점과 선을 클릭하여 8mm가 입력되는데 먼저 일단 입력을 하고 나서 정밀도 및 공차를 소수점
1.1로 변경해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먼저 위쪽 치수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점과 선을 클릭하여 치수, 끝점과 선을 클릭하여 3이 입력되는데 정밀도를 1.1로 변경해주고 확인합니다. ESC를 클릭한 다음 7.5 문자를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문자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도 문자를 클릭하여 ESC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문자를 클릭하면 바깥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을 클릭하면 좌우 위치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먼저 이동하고 치수 선을 이용해서 위치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고 보면 7.5 치수는 지시선이 바깥쪽으로 화살표가 있으므로 치수 문자 위에서 우클릭하고 옵션을 화살표 내부 체크를 해제하면 동일하게 도면과 같이 배치가 됩니다. 그 다음 치수 선택하고 반지름 치수는 바깥쪽으로 3mm가 있는데 확인, 우클릭하여 ESC 클릭한 다음 우클릭하고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의 지시선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치수를 선택하고 선과 선을 클릭하고 15mm 치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치수를 선택하고 바깥쪽 파이 20mm 치수는 클릭하는 순간 지름이 아닌 반지름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것을 클릭하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바꾸려면 치수값 숨기기를 클릭하고 파이 20 입력하면 모양을 치수는 변경되지만 치수선의 모양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치수를 입력할 때는 치수를 선택하고 홀을 클릭한 다음 자, 이 치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 즉 클릭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치수 옵션을 치수 유형을 반지름에서 지름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적절한 위치를 선택하고 20 치수를 배치합니다. 화살표가 바깥쪽에서부터 나타나므로 치수선 ESC를 클릭하고 치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 옵션에서 화살표 내부 체크를 풀고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의 지시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지시선 텍스트가 있는데 지시선 텍스트를 선택하고 지시선을 위치를 첫 번째 점을 클릭해주고 60도 각도로 아래로 뽑은 다음 두 번째 점을 클릭하고 바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계속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특수 문자는 오른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파일을 쓰겠습니다. 파이 5.0 드릴 홀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아마 착지선 위로 올라가지 않는 친구들이 많겠습니다. 그럴 때는 치수 스타일 편집을 선택하시고 치수 위에서 우클릭하고 스타일 편집기 대화창이 나타나면 우리 주 및 지시선 탭 아래쪽에서 착지선 위 전체로 변경해주고 저장 닫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면도의 치수가 모두 입력되었습니다. 평면도의 치수가 모두 입력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면도 치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정면도 치수 선택하고 파이 15mm입니다. 클릭하고 확인하겠습니다.
ESC 클릭하고 치수 위에서 우클릭, 옵션에서 화살촉 내부, 다시 우클릭,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의 지시선 선택합니다. 그 다음 길이 치수는 치수 첫 번째 중심까지 거리가 25mm입니다. 그리고 다음 중심까지가 40mm. 그리고 슬롯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15mm. 그리고 끝점까지 거리는 60mm. 자, 전체 길이는 끝점에서부터 자, 이 끝점을 클릭해서 뽑아보면 치수가 우리가 원하는 끝점이 잘 선택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문제점이 아마 이 중심선 때문에 이 원의 타분점이 정확하게 선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이 중심선을 먼저 딜리트하고 치수를 이용해서 끝점 치수를 먼저 이렇게 78로 먼저 아래쪽으로 크게 배치합니다. 물론 이 치수도 소수점이 있으므로 정밀도 및 공차에서 1차 단위를 1.1로 변경해주고 확인을 클릭해 놓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뷰 배치에서 주석에서 중심 표식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치수를 다시 입력하겠습니다. 선을 선택하고 끝점에서부터 슬롯의 첫 번째까지가 25, 다시 중심선에서부터 다음 중심선까지가 60, 40이 있습니다. 중심선에서부터 첫 번째 점까지 40, 그리고 ESC 클릭한 다음에 치수선의 간격을 적절하게 조절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 부분은 치수 선택한 다음에 점과 점을 찍으면 15mm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 형태로 그려져 있으므로 치수를 선택하고 선을 클릭해서 뽑아보면 파이 기호가 바로 붙는 것이 보여집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치수 끝점과 끝점을 찍으면 3mm인데 마찬가지로 2.5mm로 변경하여야 하므로 정밀도 공차에서 1차 단위를 1.1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치수 클릭, 5mm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ESC를 클릭하고 2.5는 문자를 먼저 잡아서 바깥으로 배치합니다. 그 다음 화살표가 모양이 맞으면 그대로 두고 숫자 5도 바깥으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시선 텍스트로 선택하고 홀을 클릭한 다음 두 번째 점을 클릭해주고 우클릭 계속 특수문자 아래쪽에 있는 파이 5.0 드릴 홀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정면도의 치수가 모두 기입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주소를 작성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할 위치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 1번 도시되고 그려졌다는 소리입니다. 지시 없는, 즉 치수값이 없는 라운드
즉 목깎이는 R 1mm로 목깎이 처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면에서는 지시 없는 라운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석 크기도 블록 잡아서 좀 크게 해주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 작성이 기본적으로 완성되었고, 마지막으로 스타일 편집기에 색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관리에 스타일 편집기를 실행합니다. 도면층에서 목록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색상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은 윤곽선인 경계, 하늘색, 외형선인 초록색, 수문선은 노란색, 제목이 표제란입니다. 하늘색, 그리고 치수 문자 색상 노란색 변경하고 저장 닫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시선 텍스트로 작성된 문자도 치수 문자이므로 더블 클릭하고 블럭을 잡아서 색상을 노란색으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면 작성이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저장을 하여 비번호 18번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력입니다. 인쇄 버튼을 클릭하고 감독관에게 파일 2개를 USB에 담아서 가져간 다음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출력할 프린트를 골라주고 특성에서 도면 용지 크기를 A3로 변경해 줍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모든 색상을 반드시 검정색으로 출력해야 하므로 체크박스를 모든 색상을 검정색으로 부분을 체크하고 모형을 1:1로 해도 A3로 바꿨다면 모형 1:1로 해도 되고 아니면 최종 맞춤을 선택해도 됩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를 선택하고 도면이 정상적으로 배치되었다면 인쇄를 클릭하여 결과물을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산자동화 기능사 18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 작성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